반갑습니다. 벌써 2주 차입니다. 네.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른 과목도 이제 시작하고 계시니까, 각 과목의 성격을 여러분이 골고루 파악하고 있을 시즌인 것 같습니다. 자, 아동생활 지도 과목도요. 이러한 것을 배우는구나라고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주차, 2주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차는 1주차에 이어서 1주차에서 다루었던 거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아생활지도의 목표, 교재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부터 유아생활지도의 목표부터 다루어서 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1주차에서 강조했던 부분,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으십니까? 그러세요? 아주 좋아요. 자, 교재가 있으시다면 20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지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생활 지도를 한다라는 거는 넓게 생각해서 일상생활을 유아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방식을 생활 지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좁게는 문제가 되는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성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가정하는 훈육, 처벌, 과 관련된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미의 생활 지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렸을 때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수도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랬을 때 교사 선생님이나 보호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 있으시죠? 어, 그것이 혹시 트라우마로 남으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못은 한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의 보호자나 선생님은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나를 좀 지도해 줬으면 혹은 그렇게 나를 핀잔을 주지 않았으면 체벌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생활 지도라는 의미는 훈육과 벌, 체벌보다는 긍정적으로 자기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조절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다시 기억해 보아요. 자, 그리고 유아생활 지도의 목표. 자, 유아생활 지도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갖도록 지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생활 지도를 할 때, 부모나 교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주로 성인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며 성인에게 순종적인 유아로 자라도록 지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생활 지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 지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줄을 서서 한 줄로 이렇게 다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한 줄로 다녀야 되는 것. 그런데 어떤 유아는 자, 우리 기차 한 줄 기차에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면은 잘 가요. 줄을 서고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다른 데 가요. 선생님이 말하던 말도. 자, 그럴 때 선생님 말을 들은 친구는 그냥 넘어가고 선생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유아를 보면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과연 바른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유아들이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유아 생활 지도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유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유아를 지도해서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선생님이 이거 하랬지. 혹은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면은 유아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선생님이 나한테 평소와 다르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억양으로 나의 이름을 불렀어. 내가 뭐 잘못했나? 혹은 난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름을 불리었구나 하는 등의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야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것, 돕는 지도일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아가 자기 통제력을 갖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성장하도록 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유아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이 상황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설명과 애정적인 통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아생활 지도의 목표 세 번째, 유아가 도덕적 자율성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서 스스로 도덕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 이와 스스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그 교사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질인데요. 이 자질에는 인내, 이해, 수용, 존중. 이러한 교사의 자질이 필요한 것이 유아 행동에 대한 교사의 관점입니다. 인내, 이해, 수용, 존중입니다. 유아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인내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교사의 인내심의 의미는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수동적 인내, 적극적 인내. 이것이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인내심의 의미는 유아들의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들과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적극적 이해도 하고 또 수동적 인내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긍정적 생활지도. 긍정적 교재 33페이지입니다. 긍정적 생활지도의 전략 이렇게 나오지요. 네. 자, 생활지도는 유아가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아의 행동을 잘못된 또는 나쁜 행동으로 생각하고 지도하면서 동시에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의 역할, 유아의 행동을 잘못되었다, 나쁘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아, 유아의 특정 행동을 그 발달 수준에는 적합하지만 당연히 그렇죠. 유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비정상이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항상 액티브하고 관심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호기심이 많으니까 다 만지려고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은 있고 유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발달 수준에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의 역할로 변화되어야지 긍정적 생활 지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생활 지도를 할 때는 그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것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교사가 유아의 행동과 관계된 특정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교사는 참아야 된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교사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늘 참아요. 그래, 참아야지. 애들한테 나는 이제 교사니까 화를 내면 안 돼. 벌을 주면 안 돼. 인내심에 의존하는 교사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 유아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기만 하는 거는 교사와 유아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또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인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유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유아의 관계가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되고 어떤 포인트에서 교사가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대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교사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교사는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교육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유아의 욕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나요? 당연한 발달적 특성입니다. 자, 이러한 두 욕구들이 만나서 이 두 욕구가 공동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을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사가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교사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인 자기 중심성을 이해하고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교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문적인 교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거나 또 유아의 행동을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행동으로만 유아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 교사나 부모는 유아의 발달의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각 시기에 유아가 나타날 수 있는 발달적인 특징을 이해해서 유아의 역기능적인 행동을 지도해야 합니다. 안내자의 역할. 이제 지옥으로. 네. 자, 그럼 긍정적 생활 지도의 전략. 유아에게 이해될 수 있는 기대와 일과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하루 일과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야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른 친구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선생님은 동료 교사랑 엄청 뭐 회의를 하는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랑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소리로 우리 다 그 조용한 놀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큰 소리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는 그다음에 모델링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유아들한테 자, 한 줄로 갑시다. 선생님 딴 줄로 가고 그건 모델링 아니겠죠? 기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모델링을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기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수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재지시해야 됩니다. 유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으로 잘 지시를 해야 되고요. 분명한 제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 오늘은 원래 비가 오면 바깥놀이를 안 하는데 오늘 너희들이 오늘 다른 반 친구들이 다 견학을 가고 우리 반만 있으니까 오늘은 비 와도 바깥놀이를 하자. 혹은 오늘은 선생님 생일이니까 오늘 복도를 마음껏 뛰어다니렴 하는 거는 안 되겠죠. 네.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제한을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생활 지도의 원리. 책은 34페이지이군요. 성인과 유아 간의 상호 존중과 공동 책임에 기초한 협력의 방법이 권위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 지도의 특징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 유아에게 책임 있는 자유 안에서 제한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유아가 존중받고 또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격려받는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생활 지도의 특징입니다. 긍정적 생활 지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유아가 자기조절, 책임감, 협동심, 문제 해결의 기술을 배우는데 효과적인 지도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훈육에서는 유아의 특정한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혼을 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훈육이었고요. 지금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동생활 지도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유아의 특정한 행동을 지도가 필요한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유아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와 유아가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활 지도다. 자, 긍정적인 생활 지도 다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유아나 성인 모두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아에게 자기조절 능력과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생활 지도의 방법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잘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유아를 대한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는 성인의 화나는 감정 없이 유아에게 중간 톤의 목소리로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읽어보세요. 시작. 잘했습니다. 유아가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래와 가정 안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셋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잘했어요. 통제적인 훈육 방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제적으로 훈육 방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유아하고 교사하고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훈육 방법은 유아를 통제를 하거나 공대적으로 무안을 주거나 하면은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넷째, 읽어보세요. 시작. 있습니다. 유아의 인격 형성에 필요한 삶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인격 형성에 필요한 삶의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문제 해결 능력, 정직한 것, 자제력, 긍정적인 자아 개념, 책임감, 협력, 개방적인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활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페이지 37페이지까지 37페이지까지 모두 다 나갔고요. 중요한 거는 긍정적 생활 지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도 잘 기억하시고요. 퀴즈도 잘 푸셔서 네, 2주차 두 번째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